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끝나지 않는 선지효과 티어 신드롬과 한국 토종 글로벌 OTT가 등장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지효과 티어 신드롬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을 미소짓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연 배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다양한 영역의 연관 콘텐츠와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선지효과 티어는 사망한 자신의 최애 아이돌 밴드 멤버를 되살리기 위해 여주인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장르 드라마입니다. 지난 4월 8일 TVN 첫 방영에서 3.073% 시청률을 기록한 선지효과 티어는 배우들이 열연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힘입어 입소문을 타면서 방영 내내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5월 28일 방영된 최종 에피소드 16화는 전국 5.762%, 수도권 7.208%의 시청률로 방영기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품에 깊이 있게 몰입한 골수 팬덤이 생기면서 유순재 역의 배우 변우석은 광고 마케팅 업계의 블루칩으로 등극했습니다. 드라마의 성공으로 인해 변우석과 협업했거나 그가 언급한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과 변우석이 협업한 24 썸머 프레시벤트 컬렉션 화보 컨텐츠의 SNS 좋아요 수는 1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 일반 패션 모델과 협업한 화보 컨텐츠의 평균 좋아요 수가 약 1000건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변우석과의 협업은 10배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냈습니다. 한편 변우석이 한 유튜브 채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언급한 템버린제 향수 제품은 국내 온라인몰에서 품절되면서 일약 품귀템이 됐습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선지효과 티어의 파급력은 영화, 음악, 도서, 공연 시장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CGV가 지난 5월 28일 개최한 선지효과 티어 최종화 단체 관람 이벤트는 티켓 예매 시작 5분 만에 준비된 1000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변우석이 남자 주인공 함준호 역을 맡았던 영화 소울메이트는 선지효과 티어의 성공에 힘입어 2023년 3월 개봉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CGV와 시네큐에서 연달아 다시 상영됐습니다. 7월 22일 공식 발매 예정인 선지효과 티어의 무삭제 대본집 도서는 5월 24일 예약 판매만으로 국내 최대 도서 쇼핑몰 온라인 교보문고에 주간 베스트 국내 도서 1위, 예술 대중문화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극중에서 밴드 이클립스가 부른 소나기는 국내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 인기곡 순위 4위에 이름을 올려 에스파 유진스 등 쟁쟁한 음원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멜론 인기곡 순위 50위 내에는 엠플라잉의 멤버 유승희가 부른 선지효과 티어 OST 그랬나봐, 이클립스 런넌 등 선지효과 티어 관련 음원들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선지효과 티어의 영향력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도 그 힘을 보여줬습니다. 전세계 199개에서 서비스 중인 OTT 라쿠텐 비키에서 선지효과 티어는 방영 7주차에 130개국에서 시청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109개국에서는 7주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만에서 서비스 중인 OTT 서비스 아이치에서는 전체 드라마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선지효과 티어는 넷플릭스에 의존하던 K드라마의 판도 또한 바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선지효과 티어가 뚜렷한 스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후 라쿠텐 비키에서 대박을 친 데 이어 한국에서 비록 하루지만 이 드라마 효과로 티빙이 넷플릭스를 시청시간으로 넘는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요즘 넷플릭스가 노골적으로 미드 콘텐츠 1위 올리기에 기를 쓰며 순위집계 방식을 바꾸며 K드라마 1위를 막고 있고, 최근에는 K드라마 하이라키가 1위에 오르기 직전에 브리저튼 시즌3가 부진하며 순위권에서 탈락하자 브리저튼 1, 2, 3 시즌을 통합해 1위를 올리는 그야말로 순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볼 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K 콘텐츠를 이용은 하지만 미드를 압도하는 오징어 게임만큼의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토종 OTT가 글로벌 OTT로 도약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불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K 콘텐츠는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K-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K-컬처 뒤에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며 유통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00% K 콘텐츠만 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간 플랫폼도 있습니다. 웨이브 아메리카스가 2017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코코아가 주인공입니다.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담은 플랫폼을 가지고 미주 대륙을 넘어 유럽 등 73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코코아가 유일합니다. 코코아는 3만 시간에 이르는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K-팝 등 컨텐츠를 자체 플랫폼은 물론 구글 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라쿠텐 비키, roku, 컴캐스트, 엑스피니티, 주모, 콕스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아메리카스는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대표 방송사인 KBS, MBC, SBS 3사가 합작 설립한 코리아 컨텐츠 플랫폼의 후신입니다. 2022년 토종 OTT인 웨이브가 지분을 투자해 현재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을 논의하고 있어서 몸집이 커진 토종 OTT들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맞서 반격을 할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종 OTT의 도약도 중요하지만 선저코티와 같은 퀄리티 높은 양질의 K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인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K 콘텐츠의 방영과 제작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본력입니다. 결국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힘은 첫 번째 투자금인데 한국은 이 부분만 잘 해결되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초 능력은 아주 튼튼합니다. 이 투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글로벌 OTT가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끌어줄 국가적 지원이고 이 투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K-드라마에 대한 해외 자본이 개입되지 않는 IP를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OTT의 통합을 조율하고 우리나라 삼성, LG 같은 토종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끌며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결국 K-드라마, K-영화는 반도체만큼이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블루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원이 가망성이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 동해 석유가스 개발보단 훨씬 나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드만을 띄우기 위한 메이저 글로벌 OTT의 K-드라마가 이용만 당하다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우리나라 IP를 가지고 우리나라 글로벌 OTT로 전 세계에서 정당한 인기와 순위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